안녕하십니까. 지향의 정신으로서 사랑. 오늘 그 아홉 번째 소주제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기다림입니다. 당신의 연인은 어떤 난관도 헤치면서 당신에게 돌아올 길을 찾을 겁니다. 당신이 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힘이 당신과 당신의 연인을 지켜줄 겁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내가 좋아해서 가끔 부르는 노래인데요. 작곡가 장일남이 1951년 전쟁을 피해 연평도에 와 있다가 제주 방언으로 된 시가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 1968년 시인 김민부가 원전을 표준말로 바꾸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이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담겨 있어요. 제주도에 서로 사랑하던 남녀가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자는 제주도에서 목포로 떠나야만 했어요. 다시 제주도로 돌아갈 수 없었던 남자는 영암 월출산에서 여자를 그리워합니다. 한편 제주도에 남은 여자는 성산 일출봉에서 떠난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그만 망부석이 됩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 머지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예, 기억을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래가 기다림의 사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면면촌촌에 망부석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죠. 내 생각에 기다림의 다른 말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사랑의 작용,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다림, 이제 이름인 다림도 기다림에서 온 이름이겠군요. 예, 이 영화 영감의 근원이었던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에도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아시아 어권의 보편적인 견우와 직녀 설화는 1년 중 7월 7일 하루만 만날 수밖에 없는 연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은하수에 막혀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 덕분에 간신히 만나게 되죠. 그래도 견우와 직녀는 단지 하루라도 1년 중 특정한 날에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연인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사정은 정말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버텨내기 어려울 겁니다. 2019년에서 20년에 걸쳐 TVN에서 방영한 16부작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박지은 극본으로 이종효, 김희원, 김나영이 연출한 현대판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 2주 동안만 만날 수 있는 기다림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연인들의 소소한 사연인데요.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배경으로 한 나름대로 기다림을 호소력 있게 거대 담론화한 드라마였습니다. 2012년 미국 마이클 수지 감독의 영화 서약은 기다림 말고는 딴 도리가 없는 기구한 연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구한 이야기가 실화였답니다. 그 기구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 레오와 아내 페이지는 이제 막 사랑으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페이지는 결혼한 이후의 기억을 잃습니다. 그래서 레오보다는 결혼 전 약혼자 제레미가 더 좋습니다. 레오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고요. 이런 기가 막힌 경우를 처했어도 페이지를 사랑하는 레오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전후 사정의 팩트를 동원한 설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레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다림뿐입니다.
하지만 언제 페이지가 돌아올지 전혀 기약이 없습니다. 다행히 페이지는 결국 레오에게 돌아옵니다. 기억이 되돌아와서가 아니라요. 다시 레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힘입니다. 레오가 성급했다면 오히려 페이지를 잃었을 겁니다. 레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억지로 페이지를 몰아붙이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고요. 페이지와 레오는 사고 전 결혼 서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서 살며 언제나 집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예, 서약이 서약이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서약에 내포된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연인이 당신이 있는 집으로 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는 연인에게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헤아릴 수 있겠죠? 안타깝지 않나요? 이것이 연인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연인은 어떤 난관도 헤치면서 당신에게 돌아올 길을 찾을 겁니다. 당신이 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힘이 당신과 당신의 연인을 지켜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작가 오드리 니페네거의 동명소설을 독일 출신의 감독 로베르트 슈벤트케가 2009년 영화화한 시간여행자의 아내는 집으로 오는, 집에서 기다리는 연인들의 마음이라는 이번 소챕터의 주제에 시간여행이라는 조금 엉뚱한 방식이긴 해도 실제로는 적절하게 부합하는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시간여행과 그에 따른 일련의 파라독스들이 이 영화의 표면적인 줄거리이지만 이 영화는 통제할 수 없는 시간여행이라는 특별한 설정을 통해 무작정 대책 없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연인들의 마음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고로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나 이 시간 저 시간, 이곳 저곳으로 무작위적 시간 여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남자 헨리와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시간 여행자의 아내 클레어, 그들이 겪게 될 마음의 행로가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들의 사연은 기구한 곡절입니다. 방금까지 함께 있던 헨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헨리를 클레어는 별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사라지고 나타남을 경험하면서 클레어는 담담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낯선 장소, 낯선 시간, 시대로의 시간 여행은 위험합니다. 사라진 헨리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되풀이하던 헨리는 우연히 클레어의 아버지가 쏜 사냥총에 목숨을 잃습니다. 장인의 총에 죽는 것까지는 몰랐어도 시간 여행을 통해 헨리는 자신이 나이 40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헨리는 아내 클레오와 어린 딸 알바의 품에서 죽습니다. 알바는 클레어의 고집으로 간신히 얻게 된 딸입니다. 알바가 태어나자 헨리가 사라진 자리에 알바가 있게 되죠. 클레어의 고집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알바 또한 헨리로부터 시간여행이라는 변형된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헨리와 차이가 있다면 알바는 시간여행의 목적지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알바는 반복된 시간여행의 도움으로 헨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클레어는 헨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알바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헨리가 그랬던 것처럼 알바도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돌아갈 곳을 제대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나침반이 없어도 말이죠. 무엇이 나침반을 대신해 줄까요? 예, 그 나침반이 바로 클레오의 기다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연인들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시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사랑의 등불을 밝혀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가 헨리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캄캄한 시간의 터널에 갇힌 헨리의 외로움을 품어주는 힘입니다. 집 떠난 연인의 외로움을 품어주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작품은 사랑의 힘으로 기다림이라는 이번 소챕터의 주제에 참으로 적절한 작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사랑의 힘으로 기다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앞으로 남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